요즘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모든 걸 다 맞춰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브루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과정, 아이들이 생각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는 조금 늦게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통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나의 필요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나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의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과정이 빛을 발하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첫 번째는 우리 관계가 되겠죠.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조금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잘해야 되는지 강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빛나는 것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정서적인 요소예요. 내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들은 대부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남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할까? 내 생각을 왜 표현하지 못할까? 비관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나를 알고 나의 구성 요소를 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강점과 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지만 그만큼 섬세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에 섬세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잘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나는 끈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잘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어. 그런 것들을 나 스스로 분석하다 보면 나의 강점을 어떻게 더 잘 살릴지 아이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할지 아이들이 알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수업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예요. 그럼 너 나중에 커서 뭐 할 거야? 라고 하면 의사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의사가 하고 싶은데? 돈 많이 버는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남들이 좋아하는 직업,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직업에 눈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본질적인 행복과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을 알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과정이 빛나는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하브루타 하시는 선생님들과도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그런 게 딜레마가 오거든요. 내가 이게 정말 잘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하브루타는 단기적으로 한두 달 해서 이렇게 효과가 확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아이 교육을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저희도 사실은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브루타를 저희 자녀에게, 우리 아이에게 고집스럽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결과만이 꼭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것이 결과라면 이 결과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스스로 내가 필요한 목적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이라면 아이들은 스스로 계획을 잡아서 공부를 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그게 하브루타이기 때문에 하브루타를 지속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목표점에는 잘 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피치라는 것이 미래 역량에서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역량을 따졌을 때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요. 융합, 협동,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필요한 게 스피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역량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찰떡같이 잘 정확하게 표현하는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찰떡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 그게 스피치력이고요. 그리고 스피치가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요즘에는 인터뷰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그건 정보가 굉장히 많은 이 정보 다량의 시대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빼어내는 힘, 그것 또한 스피치력의 하나예요. 예전과 다르게 묵묵하고 끈기 있고 인내심 있게 과묵하게 나의 일을 잘해내는 것이 요즘에 필요한 역량이 아니라 얄밉지 않게 사랑스럽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스피치로서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는 스피치 학원이 없었어요. 저희는 웅변 학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웅변과 스피치의 차이는, 스피치는 일상에서 필요한 역량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치를 잘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생각을 발표할 때 잘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스피치 역량인데,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 역량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릴 때 관계 형성에 있어서 요즘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모든 걸 다 맞춰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경험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건지,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집에서도 꾸준히 끌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피치력이 요즘에 또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통하는 시간이 작아요. 아이들이 모바일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언어로 소통하는, 그러니까 미디어로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소통, 사람과 사람들이 소통하는 시간이 작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말하기,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하기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미디어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더 많아요. 애니메이션 속에서의 발음은 입이 동그랗게 위로 움직였다, 옆으로 움직였다, 그 정도에서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발음은 입술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는 형국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즘에 스피치가 꼭 필요한 역량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서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으로 나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닫힌 질문, 열린 질문 이렇게 딱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닫힌 질문이라고 해서 다 나쁜 질문은 아니에요. 다만 이 닫힌 질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속에 엄마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닫힌 질문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너 숙제했어? 라는 질문은 닫힌 질문이죠. 근데 이 닫힌 질문이 나쁜 질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 속에 엄마가 네 했어요, 아니면 지금 할게요, 이런 답을 다분히 요구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나쁜 질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좋은 질문은 뭐냐? 우리가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5 더하기 5는 10이잖아요. 10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가 필요할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뭐 1 더하기 9가 될 수도 있고요, 2 더하기 8이 될 수도 있고, 3 더하기 7, 4 더하기 6, 5 더하기 5,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열린 질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라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했니?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언제 하고 싶어? 아이의 의도를 물어보는 것. 이거는 닫힌 질문이지만 아이의 생각을 들어봐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질문은 아이가 생각을 열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자기의 시간 스케줄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좋은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